왔을 때 이 일이 투잡으로 할 일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그때 제가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이직할 곳을 시험을 봐놓고 다 면접도 봐놓고 붙어있는 상태였는데 이직을 해도 회사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겠다라는 결론으로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제가 처음에 뉴스킨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못할 걸 알면서도 전업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1년 하면 남들만큼은 못해 그 절반은 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저를 잘 알잖아요. 내 성향이 잘하지 못할 사람인 걸 너무 아는데도 이걸 잘 못해도 나는 이걸 해야겠다라는 결론으로 전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장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뉴스킨 사업이 막 좋아서 하시는 분들보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소비자들 만나면서 이 마음을 되게 많이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업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뭐 남들처럼 기복도 한 번씩 뭐 왔다 갔다 터널도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뭐 기분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계속 다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업이 커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의 저를 보면 처음 뉴스킨 사업을 시작할 때랑은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 다른 내가. 저는 지금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거 싫어하고 뭐 이런 성향의 그냥 온전한 이혜미랑 뉴스키너 이혜미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됐나요? 참. 넘겨주시면 인바디는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본사에 있는 건 인바디가 770이죠. 네. 네. 지금 이 인바디 종이를 보시면 아직 요 맨 위에 보면 여기에 인바디 770 각자 종이 한번 보실래요? 맨 위에 모델명이 써 있어요. 인바디 770은 770, 520은 520 뭐 이런 식으로 인바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인바디는 회사의 이름이자 기계의 이름이에요. 인바디를 만들어낸 회사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인바디 기계의 이름이기도 하죠. 감사합니다. 되나요? 뭐 누르면 되지? 뭐 눌러야 돼요? 뉴스킨 마크. 뉴스킨 마크.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모델명을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호텔이라던가 진짜 비싼 곳 있죠. 진짜 비싼 데만 770이 있는 거 아세요? 호텔 헬스장 이런 데 있죠. 아무나 못 가는데 그런 데만 770 모델이 있어요. 대부분 보건소라던가 헬스장, 특히 헬스장에 있는 건 이 버전이 굉장히 낮아요. 막 270이래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버전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버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나오는 이 분석 내용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명이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티업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사에 있는 건 진짜 왜 메이저급 5성급 호텔에 있는 헬스장에나 있는 그런 770 모델이에요. 770은 진짜 없어요. 있어도 720이 거의 많고 770은 진짜 없거든요. 근데 가장 최신의 모델로 나와 있는 거고 지금 보면 이분은 20세 직장인이고 여기는 61세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근데 인바디 전체적으로 딱 받자마자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게 여기 그래프예요. 이 첫 번째 체성분 분석 말고 골격근과 지방 분석 여기에서 여기서 체중에 비해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 골격근하고 여기도 근육량이죠. 요 위에도 근육량 있죠. 네. 이거랑 차이가 뭐예요? 수치가 다른 거 아시죠? 요 위에 있는 근육량은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 있는 골격근 양보다. 맞죠? 네. 왜 달랄까요? 배우셨죠? 네.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근육량은요. 사람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근육은 뼈에 붙어있는 근육만 생각하지만 심장에도 근육이 있고 장기에도 근육이 있고 혈관에도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근육을 합쳐놓은 거예요. 위에 있는 근육량은. 그래서 여기 있는 근육량하고 여기 있는 근육량은 다를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골격근량은 내 뼈에 붙어있는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고도 비만이신 분들 있죠. 진짜 막 100kg가 넘어. 그런 분들 근육량 되게 많은 거 알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내 팔에 지방이 이만큼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만큼 붙어있어요. 그러면 내 팔이 이 지방을 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지방이라고 하는 아령을 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근육이 단련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근육은 퀄리티가 중요해요. 고기도 등급이 있듯이 사람의 근육도 등급이 나눠져요. 그래서 그런 고도 비만의 근육량이 높은 건 근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살이 빠지면서 그 근육은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는 근육이에요. 그 근육은 고도 비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양의 근육은 진짜 생존을 위한 근육이에요. 왜냐면 몸 안에 있는 지방을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량이 높은 거예요. 내가 볼 땐 진짜 돼지인데 진짜 뚱뚱한데 근육량이 너무 많아. 그럼 보면 인바디 보면 깜짝깜짝 놀라시잖아요. 그 근육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근육이고 진짜 생존을 위한 근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골격근량은 실제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보면 58kg, 여기 51kg죠. 근데 여기는 거의 골격근량이 19kg고 여기도 19kg예요. 거의 1kg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죠. 근데 몸에서 그 지방량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쵸? 여기는 16kg고 여기는 21kg예요. 지방만 지금 몇 킬로가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체지방률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몸무게가 비슷해. 그러니까 몸무게는 한 4kg 차이 나. 근데 근육량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쵸? 몸무게는 한 4, 5kg 차이 나는데 근육량은 거의 차이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보기에도 좀 통통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의 꺾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 사람은 지방이 정말 많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 지금 제일 많은 게 마른 비만이에요. 보기에는 말랐는데 인바디 재보면 엉망진창 거의 다 이런 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몸이 일자이거나 이렇게 일자로 되거나 가장 이상적인 건 이렇게 D자 반대쪽으로 꺾인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쉽게 만날 수가 없다. 진짜 운동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실제 그래요. 제 회원 중에 체지방이 여기가 2, 3kg 나왔던 여자분이 계셨거든요. 진짜 없었어요. 운동하는 친구여서. 근데 그 친구는 당연히 그러면 생리를 안 해요. 여자는 태생적으로 남자보다 지방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요. 어쩔 수 없어요. 가슴도 있죠. 자궁도 있죠. 그래서 지방이 많기 때문에 여자는 무조건 남자보다 지방량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이 너무 지방이 적어지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생리불순이 생겨요. 생리에 문제가 생겨요.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 이 꺾은선 그래프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 사람은 지방이 아주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40대 남자인데 보면 되게 말도 안 되게 일자예요. 몸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될 정도로 일자죠. 이런 분들 진짜 보기 힘든 몸이거든요. 이렇게 그래프가 일자이고, 그리고 보면 비슷하다. 완전 일자죠. 전체적으로. 그냥 몸이 되게 풍랑 같은 스타일이에요. 막 통으로. 그리고 요 세포의 수분비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포의 수분비가 0.37, 이거 지난주에 배우셨죠? 네. 0.38? 0부터 385까지. 380부터 385까지가 아주 정상 범위고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탈수, 몸에 지금 물이 부족한 상태고 넘치면 부종이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부위별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멀쩡한데 이 아래쪽이 이제 뒤에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이 사람 다리에 부종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위삼각이 굉장히 높죠. 네. 위삼각이 세포막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이 세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뭔가 바이러스라든가 뭔가 이 세포로 침투하려고 할 때 이 세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탕 튕겨내거든요. 이 튕겨내는 각도를 위삼각이라고 해요. 근데 이 튕겨내는 각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세포가 쭈글쭈글하면 어떻겠어요? 잘 못 튕겨내겠죠. 그러니까 위삼각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위삼각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사람은 항산화 지수가 높다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면역력이 좋구나. 그냥 아주 흔한, 아주 쉬운 말로. 그렇다고 막 면역력이 아예 좋아요 이럴 수는 없지만 항산화 지수가 좋은 거예요. 위삼각이 높으면 6.7 정도면 진짜 높은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정상은 4에서 9가 정상 범위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4점대를 가지고 있고 5점대도 보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6점대는 진짜 높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실제로도 되게 건강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분은 55세의 가정주부신데 보이세요? 다리의 부종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판단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체크해야 될 건 이거예요. 오른팔, 왼팔 이렇게 몸을 이렇게 놔서 이렇게 절반으로 갈라요. 그리고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에 근육량이 위에는 근육량이고 요 위에는 근육량이고 이 밑에는 퍼센트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퍼센트 차이도 정말 많이 나지만 이 킬로그램 자체가 100g, 0.1g, 0.1 차이 이상 나면 이 사람은 양쪽이 불균형인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짝다리를 많이 짚고 있다거나 이분은 한쪽 다리를 다치셨던 분이에요. 한쪽 다리를 못 쓴 지가 되게 오래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근육만 아니면 한쪽만 이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부종이 심하게 생기신 거거든요. 다리가 항상 부으시네요 라고 말씀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가끔 여기에 제가 여기 4가 넘어가시는 분 본 적이 있거든요. 69세시고 여기 4가 넘어가요. 정말 거짓말 스폰지처럼 부어있어요. 다리가 스폰지 같아요. 스폰지. 아주 부종이 심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분은 보세요. 33세인데 57kg거든요. 근데 골격근량이 진짜 적죠. 그러면 어떨까요? 늘 힘들어요. 늘 피곤하고 사는 게 힘들다니까요. 이러면 진짜 전형적인 마른 비만이고 체지방률 엄청나게 높죠. 36%잖아요. 그렇죠? BMI는 뭔지 아시죠? BMI는 그냥 키 대비 오세라쌤이 한 162 되시죠? 160? 네. 예를 들어 세라쌤하고 저하고 키가 똑같아요. 그러면 세라쌤은 운동을 엄청 많이 하신 분이고 저는 운동을 안 했어요. 근데 체중이 똑같아. 근육이 많아. 그래서 뭐 체중이 똑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BMI 지수는 똑같이 나와요. 그냥 얘는 키 대비 몸무게이기 때문에 지방량, 뭐 근육량하고 아무 상관없는 지수예요. 그래서 동양인한테는 절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얘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걸 보고 내가 이 회원을 못 본 상태에서 인바디만 봤어.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우리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는지 만나지 못했지만 BMI만 보면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냥 남들이 보기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 36%가 넘어가면 완전 그러니까 겉으로 비만이 아니라 완전 마른 비만이 심각한 상태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비만인 걸 모른다고. 이해되세요? 네. 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제가 뭐 체지방률이 한 34% 나왔어. 예를 들어. 그래도 저는 BMI가 굉장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멀쩡해 보인다. 그래서 내가 이 회원을 못 봐도 BMI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마른 비만이구나. 그래서 얘만 보고도 이 사람의 체형을 어느 정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숙쌤이 키가 몇이에요? 66. 키가 크지? 여기 한 162 정도 되시는 분. 진아쌤 키가 162죠? 몸무게가 몇 킬로예요? 48? 50? 나랑 비슷하다. 162에 50kg죠. 체지방률 몇 프로예요? 26에서 27. 26에서 27 나온다고 하죠. 제가 34 나왔죠. 근데 어때요? 제가 훨씬 더 말라 보이죠? 그런 게 마른 비만이에요. 와닿으시나요? 그래서 이 골격근량이 이렇게 적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늘 기운이 없거나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근육이 없으니까. 근육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장 지방을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내장 지방은 여기가 나이고 이게 단면적이에요. 그래서 배꼽을 기준으로 몸을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배꼽을 기준으로 엿가락처럼 딱 잘라요. 그래갖고 그 단면을 보는 거예요. 그 단면에 얼마나 지방이 많이 껴있나를 판단하는 건데 이분은 33세였으니까 33세에 100이 넘어가 있죠. 각자의 나이에 이 흐리게 칠해져 있는 곳에 들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대 때는 요만큼 있어도 정상이고 요만큼 있어도 정상이죠? 근데 여기를 벗어나서 여기에 있으면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60대인데 여기에 있어.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하신 분이죠? 이해되세요? 네.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장지방은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아주 평균적인 범위예요. 근데 이 나이대 기준에서 100이 넘어갔죠, 지금 이분은. 내장지방이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고 10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질병의 노출의 위험이 2배, 3배는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100이 넘어가면 고혈압, 당뇨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여자들, 가임기의 여성들이라고 하면 대사증후군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다낭성 난포 같은 거거든요. 다낭성 난포 증후군 같은 것들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이 넘어가면 곧 쓰러질 예정, 곧 죽을 예정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장지방이 100이 넘어가는 건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분도 보면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아주. 그리고 여기에 요 체수분 있죠? 요 체수분이 요거 두 개의 합이에요. 세포 내 세포 외 수분. 보이세요? 네. 요 체수분 있죠? 요 체수분이 여기 세포 내 세포 외 수분의 합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갑자기 폭식하고 인바디를 대잖아요? 그러면 세포 외 수분이 확 높아져요. 그래서 막 폭식하면서 살을 찌우신 분들은 세포 외 수분이 더 높아요. 이 표준 범위보다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살이 서서히 찐 게 아니고 막 폭식해가지고 갑자기 많이 먹고 하면 세포 외 수분비가 확 올라갈 수 있다. 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복부 지방률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복부 지방률.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복부 지방률은 뭐냐면 엉덩이 대비, 그러니까 허리 대비 엉덩이 둘레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둘레랑 엉덩이 둘레랑 사이즈를 재가지고 그걸 비율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서양인들은 어때요? 골반이 빡 나와 있고 엉덩이 빡 나와 있고 허리 막 엄청 잘록하고 그러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실제로 내장 지방이 적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서양인들은 피하 지방이 더 잘 생겨요. 근데 동양인들은 내장 지방이 더 잘 생겨요. 뭐 연구에 어디 무슨 뉴스에서 봤는데 무슨 연구에 의하면 동양인들은 옛날부터 못 먹고 살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오래가는 내장 지방으로 먼저 저장하는 거래요. 근데 그래서 외국인들은 뚱뚱하면 어때요? 피하 지방으로 이렇게 미쉐린처럼 살이 찌는데 동양인들은 살이 찌면 배만 나오잖아요. 거미형으로. 그게 훨씬 위험해. 노출이 훨씬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부 지방률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골반이 큰 사람은 상대적으로 복부 지방률이 낮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왜냐면 이건 체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체형적인 문제가 혼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네? 체세포량? 이거는 그냥 실제로 세포량인데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긴 못하지만 비슷해요. 위상각이랑. 그래서 항산화 지수가 높으신 분들 있죠. 바이오 스캐너 같은 거 하시고 그래서 위상각도 점점 좋아져요. 항산화 음식을 많이 드시다 보면. 그러니까 뭐 유스스펜이라던가 라이펙이라던가 이런 항산화가 잘 되는 식품을 드시면 이 위상각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무기질은 뭐예요? 미네랄. 체액 속에 녹아 있는 무기질과 뼈를 말하는 거예요. 뼈 무게가 여기 포함됐어요. 생각해보세요. 57kg을 2.6kg도 안 돼, 2kg도 안 되는 뼈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 사람 통뼈다 막 이런 얘기 하죠. 옛날에는 여기에 뼈 무게가 사실 따로 체크가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인바디에 따로 체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무기질은 거의 뼈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게 높으면 높을수록 왜 우리 통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뼈가 튼튼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건 다 짚어드렸죠. 한 번씩 다 짚어드렸네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이렇게 나오니까 근육량이 올라가면 당연히 기초 대사량 올라가겠죠. 이 인바디 자체가 몸에다가 전기를 보내서 전기가 잘 통하면 근육이고 전기가 안 통하면 지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바디를 하기 전에 음식을 많이 먹었어. 위장에 음식이 많이 있겠죠. 그럼 그건 지방일까요? 근육일까요? 지방으로 인식해요. 지방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인바디를 하기 한 4시간 전에는 공복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도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인바디는 아침 일찍 자고 일어나자마자 재는 게 가장 정확한데 우리 챌린지가 다 걸려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긴 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근육이 수축돼요. 하루 종일 굶고 나서 인바디를 재면 체지방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근육이 수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 재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체지방이 더 오히려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챌린지 하기 전에는 뭐 쉐이크라던가 프로틴이라던가 물 너무 많이 섞지 말고 계속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드시고 재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정자쌤 인바디예요. 정자쌤 인바디 진짜 많이 컨셉들이 정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이정자쌤 인바디를 보면 세포 내수분, 외수분 뭐 이런 세포 내수분도 중간 정도고 세포 외수분도 뭐 중간 정도이기도 하고 골격근량이 21kg, 75kg에 21kg. 생각해보세요. 75kg의 몸을 이구지구 다니는데 근육이 요거밖에 안 돼요.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방이 34kg죠. 이 몸무게의 절반 이상이 지방인 거예요. 몸무게의 절반 이상이. 그리고 근육은 되게 작지만 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고 그렇죠? 똑같은 우리 그 맨날 그 나가는 거에 보면 근육하고 지방하고 똑같은 1kg여도 사이즈가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근육은 요만하지만 지방은 한 식빵만 하죠? 그러면 지방만 빠지려면 지방이 1kg가 줄어드는 건 몸에서 식빵 하나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확확 줄어들죠. 그리고 그 식빵이 나간 자리를 빠르게 근육이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원님들을 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그냥 눈에 좀 익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되게 빠르게 알아듣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체지방률이 몇 프로예요? 46%. 46%. 그리고 130 곧 이미 여기도 벗어났죠. 이미 여기도 벗어났죠. 언제 쓰러져도 딱 얘기하니까 들어오시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언제 이 사람이 길 가다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내장 지방률 134. 이 나이대에 비해 이 위험군도 넘어갔죠. 완전 초위험군이죠. 근데 이렇게 했던 분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비교를 해놨거든요. 이게 딱 1년 동안의 변화고 이 1년 동안 TR라인-T, 네세트와 헬시 1년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체중은 18.8kg가 줄었어요. 그쵸? 근데 체지방량 보세요. 체중보다 더 많이 빠졌죠. 몸에서 식빵이 19개가 나간다고요. 지은 수선님 딸내미가 몇 킬로예요? 20kg. 딸내미가 나갔다고. 딸내미가 나갔다. 몸에서. 그러니까 몸을 절반으로 갈라서 사람을 하나 꺼내놓은 거죠. 19kg짜리 사람이 하나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체지방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18% 떨어지고 내장 지방은 절반으로 줄어드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인바디를 트레이너라던가 운동하는 혹은 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 믿어요. 안 믿는 숫자예요. 믿을 수가 없는 숫자예요. 왜냐면 살이 아까 말씀드렸죠. 뚱뚱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만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육은 이 지방을 지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면
지방이 줄어들면 당연히 근육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요걸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빠졌다는 건 이 근육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3등급 고기가 A 플러스 등급이 그렇게 등급이 바뀐 거예요. 근육은 섬유질이 왜 남자들 근육을 찢는다 그러죠. 근육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찢어져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 섬유질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왜 닭가슴살 보면 이렇게 가닥가닥 찢어지죠. 그렇게 근육이 찢어진다고요. 그렇게 섬유질이 다 찢어지는 건데 근육이 그대로 유지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근육의 질이 좋아졌다고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인바디가. 아마 제 생각엔 라세용 쌤의 인바디는 근육량이 되게 높을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근육은 운동으로 단련된 근육이죠. 그래서 똑같은 몸무게에 똑같은 키를 가지고 있고 뭐 똑같은 체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마 근육의 질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 어때요? 빠르게 효과가 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운동 요요가 온 사람이죠. 라세용 쌤이 전형적인 운동 요요예요. 운동 요요의 몸이에요. 저 몸이. 운동 요요가 뭐냐면 항상 베개 강도로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베개 강도로 운동을 했어요. 스피닝을 하루에 6시간씩 탔죠. 하루에 6타임씩 그렇게 타서 몸이 돼 있어. 근데 갑자기 스피닝을 그만두었어. 그럼 어때요? 스피닝을 똑같이 6시간 타지 않으면 내 몸은 이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동으로 살을 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운동으로 살을 빼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운동으로 살을 빼면 운동의 강도를 올리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살은 빠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단 관리 그래서 운동을 격하게 하루에 3시간씩 풀만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살을 빼면 그 다음엔 절대 살이 빠지지 않죠. 그래서 운동은 1시간 미만으로 매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 회원 중에도 에어로빅을 매일 1시간씩 10년 동안 하셨던 분이 엄청 살이 쪄갖고 오셨거든요. 이분한테 에어로빅 1시간은 더 이상 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분이 숨 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운동으로 살을 빼려면. 그리고 똑같이 20대랑 30대랑 40대랑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운동하면 20대만 살이 빠지죠? 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퍼포먼스가 안 나.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동차가 연식이 오래되면 연비가 높아지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인바디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인바디를 보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컨설팅도 하고 계시고 밀착 관리도 하고 계시고 임상도 내고 계시고 그렇죠. 컨설팅이야 뭐 워낙 잘 하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혹시 인바디 자기 거 보면서 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요. 네, 어려운 거 하지 말아주세요. 네, 마블링 지방이 있다고 네. 골격근량 할 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진짜 있는 거죠? 네, 있어요. 왜 근육 사이사이에도 근육에는 수분을 머금고 있기도 하지만 왜 소고기도 똑같잖아요. 근육 이렇게 지방이 껴있거든요. 근데 이 마블링 지방은 인바디에서 근육으로 인식해요. 지방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럼 그 경우는 체지방이 되게 높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경우도 있죠? 네네 맞아요. 그리고 체지방이 높지 않아도 그래서 초반에는 마블링 지방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되죠. 그래서 회원들한테 그 부분을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육 안 빠진다면 근육 빠졌잖아. 바로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면 근육 사이에 있던 지방들이 녹으면서 근육의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근육의 퀄리티가 좋아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운동을 해도 효과가 훨씬 더 좋고.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기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위상각이라는 거에서. 네. 그 세포에 뭐를 챙겨주는 각도라고 하잖아요. 세포막의 각도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위삼각은 예를 들어
이거 좀만 올려주실래요? 옆에 거기 여기 위사각 2분은 5.0인데 예를 들어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세포가 근데 이 안에 그 세포액 같은 것들이 꽉 차있고 그러면 탱탱하겠죠.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몸 관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세포가 쭈글거리지 않고 탱탱하겠죠. 그러면 이 세포에 무언가 바이러스 같은 게 침투하려고 하면 이 세포 자체가 얘를 이렇게 튕겨내요. 얘를 이렇게 튕겨내요. 그럼 이 튕겨낸 이 각도를 위성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쭈글거려. 이렇게 겉이. 막 물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러면 잘 못 튕겨내겠죠. 튕겨내는 각도가 탱탱하면 탱탱할수록 넓게 팍 튕겨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볼처럼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공에 바람이 빠져 있으면 잘 안 튕겨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세포막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항산화 지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포 외 수분비가요. 네. 385 이상이면 부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부종인 경우는 네. 그 물 먹는 양을 네. 조절을 시켜야 돼요? 수분 대사가 제대로 될 때까지? 아니요. 오히려 짠 음식을 덜 먹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짠 음식을 네네네. 짠 음식을, 그러니까 음식을 짜게 먹고 있는지를 아는지는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순환에 반드시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순환에 문제가 짜게 있을 먹지 거예요. 않는데 붓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신장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수분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종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있어서 부종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갈바닉이라던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갑자기 내가 매일 음식 먹다가 텔라인티로 바꾸고 건강한 식단 바꾸고 하면 갑자기 붓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만성으로 붓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성으로 붓는 분들은 대부분 음식을 짜게 먹는다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우선 좀 저염식으로 할 수 있게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물 양을 훨씬 더 줄여야겠죠. 갑자기 붓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일시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뭐 원인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을 안 먹던 사람이 물을 갑자기 먹으면 당연히 흡수율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몸을 겉돌다가 나갈 테니까 그런 게 부종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TR라이트가 괜히 90일 동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90일 사이에 몸이 계속 변하잖아요. 컨디션이 계속 변하고. 그리고 이 체지방률 6% 빼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특히 여자들은 남자랑 좀 달라서 생리를 하죠. 그래서 배란일쯤 되고 나면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리 직전까지 자궁 내막이 엄청 두꺼워지죠. 그러면 체지방률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체지방률이 가장 낮게 나올 때 생리가 시작된 이후 예, 오히려 체지방률이 낮아져요.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동안에 이게 지방으로 인식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사실 6%를 달성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날 아침에 컨디션, 내가 그날 잠을 적게 잤는지 많이 잤는지, 그 전날 뭘 먹었는지, 기분은 어떤지, 감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에 따라서 계속 체지방이 하루에도 1, 2%씩 변해요. 하루에. 제가 지난번에 정자쌤하고 이걸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정자쌤이랑 인바디를 재고 한 15분 있다가 쟀는데 체지방이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4시간 있다 쟀는데 또 변했죠.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해요. 하루에도. 그래서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재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챌린지에 너무 목숨 걸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인바디 측정 직전에 네. 운동 막 해가지고 퍼펙트 하고 하면은 네. 근육량을 많이 인식하나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실험을 통해서 봤더니. 근데 실제로 그런 저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는 2.7%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정말 거기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막 계단 올랐다 내렸다 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는 상태에서 쟀더니 바로 4.6%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자쌤이 재봤거든요. 근데 바로 체지방이 또 올라갔어요. 그걸 꼭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걸. 그래서 맞아요. 원진쌤 말이 맞아요. 챌린지를 하려면 넉넉하게 빼야 돼요. 넉넉하게 빼셔야 돼요. 한 7.9% 막 이렇게 나오게끔. 실제로 그래요. 진짜. 너무 달라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우리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인 뒤에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육의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계속 체지방 변화한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마른 비만일 때 네. 체지방률은 높은데 내장 지방은 되게 낮게 나오면 한 66 정도 나오면 이분은 그냥 체지방률이 어느 정도인데요? 30% 가까이. 30% 가까이면 30% 안 되죠? 네, 29.7. 별로 마른 비만 아닌데요, 그러면? 아, 그래요? 여자는 한 28%까지가 정상이죠? 네. 28, 29면 정상이에요. 네. 30%가 넘어가야 비만이에요. 네, 너무 기준을 타이트하게 두지 마세요. 네. 28 정도면 정상이에요. 네. 막 너무 막 20%대 막 이거에 너무 기준이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28%면 정상이에요. 마른 비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근육 조금만 올리면 근육 1kg만 늘려도 체지방 한 2, 3% 빠질걸요?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우리 달라요. 별로 체지방률이 높지 않은데 네. 그분이 6%를 달성하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네. 근육량도 꽤 되는 분이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분은 헬스 가서 운동하라 그래요. 당연하죠. 운동하셔야죠. 운동하시고 진짜 벌크업 하셔야죠. 최근 시작한 날부터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은 벌크업을 해야 돼요. 단백질 엄청 먹고. 네. 진짜 막 미친 듯이 닭가슴살 먹고 그렇게 해야죠. 근육량을 늘리지 않는 이상 답이 안 나오겠죠. 뺄 체지방이 없다고 한다면 근육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5%도? 25%면 되게 날씬하잖아요. 본인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요. 25%면 되게 날씬한 거잖아요. 진짜 프로틴 많이 드세요. 맞아. 술을 좀 끊으셔야 될 게 왜냐면 술이 근육을 분해시키죠. 네. 어쩔 수 알코올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알코올을 먹으면서 체지방을 빼려면 근육 프로틴을 하루에 한 6포 드시면 되겠네요. 프로틴 많이 드시면 옛날에 혜경쌤이 23%에서 16%로 뺐죠. 15%로 뺐죠. 23%에서 시작해서 15%로 빼셨어요. 프로틴 미친 듯이 드셨잖아요. 그죠? 한 달 반 만에 빠지는 건데 근육이 워낙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프로틴을 3개씩 맞아요. 하루에 3개씩 쌀 400g 이렇게 드셔야 돼요. 또 이제 질문 없으시죠? 네. 오늘 인바디 강의가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또 필요하시면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